반갑습니다. 보험 전문가 굿밸런스 보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수많은 보험이 있습니다. 암보험, 치매보험, 상해보험, 치아보험, 종신보험, 운전자보험, 정말 여러 가지 보험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필요한 보험은 어떤 보험일까요? 저도 이미 수차례 이야기 드렸고 많은 설계사분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이 보험을 이야기할 텐데요. 아마 이미 다들 알고 있겠지만 1순위 보험은 실비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약 5,100만 명이고 실손보험 가입자가 약 3,900만 명이니까 실손보험은 주변에서 가입을 안 한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운 보험, 그러니까 보험의 기본이 되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마다 보장이 다른데요. 1세대 실비는 입원 시 100% 보장하고 통원 시 5천만 원 공제 후 보장, 2세대 실비는 90% 보장하고 2세대 실비 가입자 중에서도 13년 이후 가입하신 분들은 급여 90%, 비급여 80%, 3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급여 90%, 비급여 80%, 3대 비급여 70%,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비는 급여 80%, 비급여 70%에 의료비를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4세대 실비를 가입해서 급여 진료 5천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률이 20%니까 내 돈 1,000만 원을 지출하고 4천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비보험은 연간 자기부담 금액 상한 200만 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실비보험으로 자기부담금을 지출할 수 있는 1년의 최대 한도는 200만 원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실제 내가 돌려받는 금액은 4,8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항목을 보면 어떤가요? 임신이나 출산, 아니면 치과나 한방병원의 비급여 치료,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외모 개선 등 질병과 상해 치료와 상관없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나열된 것만 아니라면 모두 보장을 해주는 게 실비보험입니다. 보험료도 보시는 것처럼 큰 부담이 없는 선에서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살면서 보험이 필요 없다, 아니면 정말 최소로만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 그렇다면 실비보험 한 가지만 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도 보장이 좋은 실비보험, 단점은 없을까? 당연히 실비보험도 소비자 입장에서 단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첫 번째 단점은 보험료의 갱신입니다. 1세대, 2세대 실비를 가입하신 50대, 60대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번에 실비보험이 갱신이 되었는데 3만 원 내고 있던 게 10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 15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갱신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실비보험은 연대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기존의 실비보험은 보험료 갱신의 손해율을 전체 가입자에서 청구 금액을 나눈 비율만큼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기존 1세대, 2세대는 더 이상 판매를 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기존 실비보험의 청구량이 줄어들거나 부담을 나눌 유입은 없고 청구량은 쌓이다 보니까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6시간 내 시술은 통원이라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용종이나 만모통 이런 것들인데 용종을 제거하고 며칠을 입원을 하지는 않죠. 바로 일상에 복귀를 하는 게 흔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외래 자부담률이 20%인데 다가올 5세대 실비보험에서는 건보료 본인 부담률, 그러니까 최대 90%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시술 진료비가 70%까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험을 준비한다면 실손보험의 보완제로 꼭 수술비를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비급여 진료와 소득 상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려서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하게 된다면 4세대 기준 연간 자기부담 금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이 될 테고 휴직이나 퇴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리스크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진단비를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수십 가지 보험 중에서 실비보험, 3대 진단비, 수술비 보험이 있다면 준비는 모두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지금 저것 말고도 꼭 필요한 보험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는 보장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불필요한 보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원 일당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리면 처음에 설명드린 1순위 실비보험에서는 급여, 비급여 각각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고 매년 초기화되기 때문에 굳이 입원 일당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비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질병으로 1일 입원 시 3만 원 보장받는데 약 2만 원, 상해 입원으로 1일 3만 원 보장받는데 필요한 보험료는 약 3천 원입니다. 그럼 한 달에 약 2만 3천 원을 20년간 납부하면 총 556만 원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 20년간 납부하면 240일을 입원을 해야 한다는 건데 여러분 중에 또는 주위에 240일을
입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평균 입원 일수가 23년 기준 1.76일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야기 드렸던 필수보험 중 하나인 암, 뇌, 심장 진단비 각각 1,000만 원씩 구성해도 입원비 3만 원 구성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낮게 책정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 드리지만 보험의 기본 원칙은 큰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성비도 떨어지고 어차피 실비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항목을 굳이 가입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불필요 보험은 암 입원 일당입니다. 암으로 입원해서 1일에 10만 원 보장받는데 필요한 금액은 월 9,980원, 약 10,000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살펴봤던 실비보험에서 다 보장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봤던 진단비 각 1,000만 원 금액과 비교해보면 보험료가 결코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암이라는 질병이 하루아침에 낫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 입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주요 암 입원 일수를 살펴보면 21년 기준 대장암이 7.6일, 그나마 반올림에서 8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80만 원 정도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단비 1,000만 원을 보장받으면 1년에 80만 원씩 약 13년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입원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굳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불필요 보험은 암 수술비입니다. 암 진단비와 수술비 1,000만 원을 비교해보면 보험료는 수술비가 더 비싸지만 수술비는 수술을 할 때마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1회만 지급되고 소멸하는 진단비의 단점을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암이 발병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암 수술 건수는 약 23,000건, 항암 화학이 약 23만 건, 대략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고, 방사선 치료와 최근 시행되는 중입자, 양성자, 표적항암, 면역치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암 수술은 암으로 가장 우선되는 치료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암 수술도 실비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 수술비는 실비보험에서 돌려받으시고 진단만 받아도 지급되는 진단비를 가입해서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고정지출비, 소득상실 리스크 이런 걸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불필요 보험은 수술비입니다. 위에서 분명 수술비가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수술비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텐데요. 여기서 단어 하나를 추가하면 됩니다. 바로 과도한 수술비입니다.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수술비의 종류는 생각보다 많은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암 수술비부터 뇌와 심장질환 수술비, 질병 상해 5종 수술비, 일반 수술비, 7, 8, 9종 수술비, 엔대 수술비, 5대 질환, 희귀 질환, 특정 질병 수술비 등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런 보험들이 과연 쓸모가 있을까요? 물론 이러한 수술을 종류별로 다 한다면 쓸모가 있는 보험이 맞겠죠. 하지만 이러한 자잘자잘한 수술들은 전부 어디서 보장하느냐? 이미 답을 맞히셨을 것 같은데 실제 실비보험에서 전부 다 보상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술비는 일반 질병 수술비와 종수술비가 있다면 모두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 보험을 모두 가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다 구성해서 마치 모든 질병에 다 걸려서 모든 특약으로 다 받을 것처럼 착각해서 가입을 하시는데, 보험을 그렇게 가입하시면 결국 5년 뒤에 10년 뒤에 또 여기저기 알아보고 보험 리모델링하고 또 해지하고 재가입하고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비는 지금 알려드린 두 가지만 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해보장 특약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직업이 1급인 주부분들이나 사무직분들이 상해 관련 특약을 과하게 준비하시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실비보험은 거의 만능보험이잖아요. 상해 사고도 어차피 실비보험에서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입원이나 수술도 보장이 가능하고 다쳐서 물리치료를 하시던 도수치료를 하시던 실비에서 다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도한 특약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게 골절 진단비가 없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절 진단비 50만 원 받는 게 4,920원입니다. 20년간 납입하면 약 118만 원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동안 골절이 얼마만큼 발생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물론 2번, 3번 이렇게 골절 사고가 발생이 될 수는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에 저는 아직 골절 사고가 있으신 분들을 보지를 못했고 골절 역시 실비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신체 활동량이 많은 2급, 3급 직업군들은 고려를 해볼 수도 있지만 일을 하다 다치거나 운전을 하다 다치게 되면 한대 처리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서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해 보장은 굳이 따로 가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암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최근 들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하나 정리해 드릴까 하는데요. 일반암과 통합암 중에 어떻게 가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일반암과 통합암의 차이를 설명드리면 우리가 가입하는 일반암은 어떤 암이든 한 번 발병이 되면 지급 후 소멸이 되지만 통합암 진단비는 약관에 분류된 내용으로 각각 보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암 진단비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일반암은 5천만 원 지급되고 소멸이 되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통합암 진단비는 각각 5천만 원씩 최대 6억 5천만 원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험료 차이를 보면 당연하지만 더 높은 보험료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보험료 차이뿐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암을 구성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통합암 진단비의 지급 조건입니다. 약관을 보면 지급 조건은 원발, 그러니까 전이나 재발, 잔존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통합암을 가입하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이암 포함이라는 문구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보험료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족력이나 정말 필요성에 의한 게 아니라면 일반암 진단비를 구성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불필요한 보장 없이 현재 시점에 가장 완벽하게 가입할 수 있는 추천 플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1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각 1천만 원, 그리고 고가의 비급여 치료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이클래스 특약을 구성을 했고 수술비와 양성 뇌종양 특약을 구성을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금 추천드리는 특약 말고 다른 특약이 과도하게 구성이 된다면 굳이 필요한 보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보장으로 구성을 하면 60세가 되어도 보험료는 10만 원 이상 만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보험료보다 만약 과도하게 지출이 된다면 꼭 점검을 받아 보시고요. 보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이 길라잡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보험은 저축, 재테크가 아닙니다. 그냥 큰 리스크에 감당하기 어려울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보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내용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